어...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은요, 니로 EV입니다. 니로 EV가 드디어 나왔어요. 드디어 출시도 했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오늘 저한테 잠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으로 고창 챌린지를 할지 혹은 뭐 동군산 챌린지를 할지 멀리 갈지는 아직까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은 출발을 하진 못하고요, 내일까지 충전을 하고 난 다음에 오전에 매우 일찍 출발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인익스테리어 리뷰부터 시작을 하고, 일단 충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잠깐 충전을 빼고 밝은 데 가가지고 인익스테리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대하는 모델이었는데 드디어 한번 타보네요. 여기가 크롬으로 되어 있구나. 이야, 멋집니다. EV 시동 버튼이 있고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이얼로 움직이는 기어 셀렉터가 있고, 온열 시트, 통풍 시트, 온열 핸들, 오토 홀드, EPB 가보도록 할 건데, 정말 너무 아쉽게도 어라운드 뷰가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진짜 어라운드 뷰 성애자인데 어라운드 뷰가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외관부터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 자체는요,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랑 똑같습니다. 생긴 거는 거의 똑같은데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앞쪽에 그릴 앞쪽에 보면은 충전 포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하이브리드가 없기 때문에 아직 이 차량은 여기 앞에 이렇게 가운데 충전 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DC 콤보를 충전을 할 수가 있게끔 이렇게 뺄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 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는 이렇게 뚜껑으로 열 수도 있고 BMW처럼 옆으로 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품질 좋게 그리고 쓰기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최근에 현대기아 차량들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만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릴리즈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 가운데로 충전 포트 덮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좋은데, 얘가 좀 자동으로 열렸다 닫혔다 하는 액추에이터가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멋져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디자인만 봤을 때는 기아 EV6보다도 앞모습은 훨씬 더 멋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요, 조금 예전에는 밋밋했는데 약간 벌집 모양의 육각형 형태로 이쪽에 멋진 그릴 모양으로 포인트를 줬고요.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인테이크 부분은 이 앞쪽에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 구멍은 전면에서 이 가운데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가운데에 보면은 에이다스를 위한 센서가 마련되어 있고요. 앞쪽은 아마 안개등이지 않을까, 양옆으로 안개등이 있고요. DRL이 이렇게 되게 멋지게 되어 있어요. 전 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헤드라이트가 상향등, 하향등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서 얘를 딱 켜보면 이 깜빡이와 LED 버튼 있잖아요.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홀드를 누르고 있으면 아마 이 느낌. 그리고 이렇게 제가 뒤에서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하는 소환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 물론 옵션입니다. 옵션이긴 한데요, 이거를 테슬라처럼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추가를 해가지고 세트 메뉴로 넣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는 현대기아 제네시스에서 이런 부가적인 기능들 너무 잘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이 부분 앞에서 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소환 기능 너무 잘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하고요. 옆에서 봤을 때 디자인 자체가 진짜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휠만 빼고요. 휠은 이게 18인치인가 17인치인가가 들어가 있을 텐데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옆모습은 굉장히 멋있게 유려하게 딱 만들어놨어요. 앞쪽에 보닛 라인도 꽤 길고, 캐빈룸 가운데 있는 캐빈룸도 어느 정도 꽤 여유롭게 만들어놔가지고, 예전에 제가 니로 하이브리드 리뷰를 했을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안쪽에 캐빈룸은 넉넉하고 쾌적하고 여유가 넘치는 그런 공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일단 옆모습에서 뒤쪽으로 딱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신기한 이쪽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에어로 다이나믹스를 위한 이쪽으로 공기가 싹 빠져가지고 이쪽으로 공기가 나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 진짜 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깜짝이야, 이거 왜 열려? 얘 뭐 발을 이렇게 밑에다 킥 같은 거 하면은 트렁크가 열리는 그런 구조인가 봐요. 어쨌든 자동으로 트렁크가 들어가 있어서 참 좋네요. 뭔가 가까이 가니까 트렁크가 열리는데? 아닌가? 발을 넣어서 그런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에 드는 거는요, 이 위쪽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의외로 천장 디테일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천장의 위쪽에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디테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이쪽 파트, 에어로 파트가 뒤쪽으로 딱 나와 있는데 이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도 이쪽으로 많이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고, 만약에 물이 묻는다고 하더라도 이 뒤쪽에서 물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닦을 수 있게 와이퍼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짜잘한 부분에 대해서 별로 예전에는 신경을 안 썼었는데, 아이오닉 5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비가 왔을 때 이 뒤쪽에 물이 항상 묻어 있어가지고 시야를 뽀얗게 가리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타기가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량은 그런 거를 원천 봉쇄를 해놓은 거죠. 진짜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기본기가 정말 짱짱한 그런 느낌이고요. 디자인이 마치 약간 그 볼보의 그 세로 디자인처럼 만들어 놔가지고 이 부분도 굉장히 예쁘고요. 깜빡이가 이제 밑에 있는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요새 깜빡이, 브레이크 등 이런 것들이 다 밑으로 디자인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아쉬운데, 이 뒤쪽 디자인 느낌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하이브리드 모델과는 달리 하단 쪽에 있는 이런 디퓨저 같은 느낌, 이게 하단 플레이트라 그래야 되나? 디퓨저는 아니고 하단 플레이트 같은 부분도 약간 무광 크롬으로 디자인을 해놨는데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얘는 뭐 전기차니까 당연히 머플러 같은 거 없겠죠. 밑쪽에 들어가는, 저기 보시면은 이제 몇 도 열리냐? 저 밑에 보시면은 배터리가 보이죠? 네, 배터리가 생각보다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배터리 팩이 한 뼘도 안 돼 보이는데요? 그래가지고 지상고 바닥에서부터 한 뼘도 안 돼 보이니까 저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얘가 생긴 거는 기본적으로 SUV처럼 생겨가지고 마치 험로나 오프로드 같은 데를 달려도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웬만하면 그러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만 싹 봐도요, 밑에 하단에 배터리 팩이 상당히 아래쪽으로 깔려 있어요. 이게 배터리 팩이거든요. 근데 요거랑 한 뼘이 뭐야?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요 정도. 네. 생각보다 하단 배터리 팩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시면서 운전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면 타이어는요 2555에 17인치군요. 그리고 94V, 얘는 그렇게 좋은 접지력의 타이어는 아니고요. 그리고 금호 솔루스 TA31 EV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TA31 중에서도 EV 전용으로 만든 타이어 같습니다. 이 타이어는 타보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접지력이 좋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가 예전에 한번 이 솔루스 TA31 타이어를 껴본 거를 한번 타봤는데 양옆에 사이드월이 상당히 무르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이 한 1700kg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차량으로 스포츠 주행하기는 살짝 아쉬운 그런 타이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차량을 구입을 한다면 타이어는 조금 사이드 월이 단단하고, 얘도 그래도 고성능은 아니지만 200마력이 넘어가고 전기차다 보니까 초반에 토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그런 차량이잖아요. 예전보다 훨씬 더 적은 토크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차량은 타이어를 좀 바꿔주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긴 약간 새 부리같이 생긴 독수리 머리처럼 생긴 이 헤드라이트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앞쪽에 약간 벌집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문양 같은 것들도 굉장히 세련됐고, 옛날 기아 니로 EV의 오른쪽, 전면 오른쪽에 측면에 붙어있던 충전 포트가 딱 중앙으로 이동을 하면서 뭔가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완성된, 저는 이 상태 그대로 뻥튀기를 뻥 해가지고 EV9으로 만들어도 저는 바로 구입하고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디자인적인 완성도는 상당히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만약에 이 차량이 EV6보다 가격이 훨씬 더 낮게 나오거나 혹은 배터리량이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왔으면 아마 바로 구입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이 차량은 배터리량과 아무리 V12이 된다고 하지만 EV6와 약간 카니발리제이션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EV6를 계약을 하기는 해놨지만, 니로 EV도 지금 이렇게 보니까 되게 욕심이 가는 차량이 확실합니다. 조금만 이거보다 더 컸으면 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되면 또 EV6를 정말 잠식하게 되죠. 그리고 전면도 보면요 HUD가 딱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앞쪽 전면에 유리도 이런 식으로 꺾어가지고 디자인적 처리를 잘 해놨고요. 에이다스를 위한 카메라가 저렇게 위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양옆에 사이드 리피터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디자인적으로는 정말 깔 게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디자인입니다. 여기를 눌러야, 여기를 터치를 해야지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앞쪽은 어차피 제가 운전하면서 엄청나게 보여드릴 테니까 뒤쪽을 보여드릴게요. 실내 트림이 약간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그리고
조금 고급스러운 우레탄이 사용되기보다는 그냥 플라스틱이 사용이 돼서 이런 부분은 좀 소재적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여기는 굉장히 좋은 소재를 썼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좀 플라스틱 소재를 썼다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쪽도 마치 알루미늄처럼 되어 있지만 그냥 플라스틱에다가 크롬 도금을 해놓은 겁니다. 뒤에 보니까 열선 시트가 있고요. 그리고 한 방에 내려가지는 않고 눌렀다가 내렸다 하는 자동 윈도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보고 싶었어요. 사실 이 차량은 이제 EV 차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닥이 좀 이렇게 평평할 것 같고 그리고 좀 신경을 써서 만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생각보다 여유가 있네요. EV6보단 당연히 작은데요. 이 정도면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이렇게 앉아보면 얘가 지금 리클라이닝이 된 것 같은데 리클라이닝이 되지 않으면 이런 식인데 헤드룸이 좀 남아요. 근데 제가 키가 173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요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키가 178, 180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헤드룸의 여유는 뒷좌석은 그렇게 여유 있는 편은 아니고요. 한 어느 정도라 그래야 되지? 모델 3 정도?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은 아쉽고요. 대신에 바닥의 느낌 그리고 시트의 느낌 같은 것들은 확실히 초기형 전기 차량들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착자감을 만들어냈습니다. 되게 편안하게 앉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좋은 점 같고요. EV6에도 없는 가운데 공조기가 여기 뚫려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EV6 같은 경우에는 B필러 쪽에 여기에 공조기를 뚫어놨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도 하나 있고 여기에도 하나 있는 게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공조기가 뒤쪽에 있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앞쪽에 있는 시트 양옆에 USB-C 포트가 있어서 충전을 하거나 이 뒤쪽에다 태블릿 같은 걸 달아놓고 아이들에게 시청각 영상을 보여줄 때 충전을 하면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아요. 여유로운 뒷좌석이 굉장히 좋은데요? 어린아이들 둘 정도가 있는 가족 차량으로서 쓰기에는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바닥도 평평하고 이 가운데에 센터 터널이 없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너무 편하게 양옆으로 갈 수 있고요. 대신에 성인이 3명이 앉기에는 조금 가운데 좌석이 단단하고 좀 좁습니다. 딱 저 정도, 요 정도 되는 사이즈의 엉덩이를 갖고 있는 성인이면 충분히 앉을 수 있고요. 성인 4명은 충분히 타고도 남고 성인 5명보다는 성인 4명엔 아이 1명 혹은 성인 2명에 아이 2명은 진짜 정말 편안하게 타고 돌아다닐 수 있는 스몰 사이즈의 패밀리카로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이 정면의 디자인은 물론 EV6보단 조금 아쉽기는 해요. 이쪽에 좀 조그만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왼쪽에도 조그만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서 각 12.3인치로 통일을 해놓은 EV6보다는 조금 작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서 아쉽다는 생각은 들지만 전체적으로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 너무 잘 만들어져 있고요. 이쪽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가볍게 적용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되게 잘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쪽도 지금 보시면 나름 또 선루프가 다 있어요. 재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마치 스펀지 같은 느낌? 약간 스펀지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는 천장인데 이 소재가 리사이클 제품으로 만들었대요. 환경에도 좋고 만들어진 것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다는 생각도 들고 재질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 재질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진짜 테슬라에 비하면 너무너무 좋을 정도로 실내를 밝게 만들어주는 LED 라이트가 인상적입니다. 안쪽에 보시면은 알루미늄 페달도 다 마감이 되어 있고 풀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알루미늄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잘 만들어 놨고요. 센터 콘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데 보시면요 이렇게 재미있게 깔깍 이렇게 눌러서 컵홀더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위쪽도 보시면은 토글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공조기와 단축키 버튼, 그리고 저 안쪽에 보시면은 12V C거 잭과 가운데는 A 타입의 USB 포트,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C 포트. 와, 진짜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량들이 진짜 실내 구성력 하나는 정말 최고입니다. 제가 정말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게 이 부분인데, 뒷좌석에서 이 V12L이 있습니다. V12L이 진짜 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EGMP 플랫폼에서만 볼 수 있는 특화된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내에도 220V를 꽂아서 일반적인 전자 제품을 쓸 수 있게 V12L을 실내에도 집어넣어 놨다라고 하는 건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전기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V12L을 쓸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진짜 되게 좋거든요. 전 당연히 그때도 깜빡하고 있었는데
참네 세상에. 트렁크까지 있어요. 물론 막 용량이 엄청나게 큰 건 아니지만 여기 안에 LED도 넣어놔서 이 안에 구성품 같은 것들을 잘 찾을 수 있게 이렇게 구색도 해놨고요. 그 앞에다가 충전 케이블 같은 거 집어넣는 거는 충분히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V2L 어댑터 같은 것들도 여기다 넣어놓고 먹을 거를 놔두면 안 되겠구나. 약간 열이 좀 나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충전 케이블이나 세차용품 같은 것들 집어넣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구성 정말 잘했어. 실내를 봤을 때 이 부분은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상을 찍으면서 몇 번을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기도 좋고 아주 도톰하게 생긴 아주 잘 만들어 놓은 스티어링 휠과 드라이브 모드가 여기에 따로 이렇게 EV6처럼 만들어 놓은 거, 이거 진짜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ADAS가 왼쪽에 있는 부분들도 너무 잘 되어 있어요. ADAS 컨트롤러가 오른쪽에 있는 차량들이 가끔 있는데 저는 ADAS 컨트롤러는 왼쪽에 있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미디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 그리고 깜빡이 버튼, 하이빔 버튼, 와이퍼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버튼, 여기도 보시면은 약간 무광으로 처리되고 미끌거리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 초록색 느낌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가 하이그로시가, 근데 이만큼 큰 넓은 공간을 전부 하이그로시로 만들어 놔서 제가 만약에 이 차량을 구입을 한다면은 여기다가 PPF 작업을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이거 장난 아닌데? 여기에 흠집이 좀 쉽게 날 수 있기는 하겠는데 굉장히 퀄리티가 좋네요. 하이글로시로 전부 다 마감이 되어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이글로시 소재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 친구 같은 경우에 하이글로시의 소재를 굉장히 잘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흠집이 잘 나지 않는 그런 소재로 선택을 해줬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V라고 이렇게 디자인이 따로 만들어져 있는 이 버튼들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 시동 버튼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호불호의 영역이 갈릴 수 있겠지만 저는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싹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실내 디자인도 굉장히 넓고 좀 라운드가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을 상당히 잘 적용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위쪽도 보시면 카드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할 수 있고요. 뚜껑 닫는 거는 수동으로 이렇게 닫았다 열었다 할 수 있고, 네 군데 전부 다 되게 좀 웃기긴 하지만 손잡이가 다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이거는 이제 노란색, 그래도 LED가 들어갔나? 벌브가 들어갔나?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아쉽네요. 자동으로 이렇게 켰다가 닫으면 이렇게 꺼질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터치 방식의 LED 이런 방식은 굉장히 좋고, 대시캠 들어가 있고, 기아 커넥트, SOS 버튼, 그리고 하이패스. 하이패스 진짜 우리나라는 편의성적인 부분은 하나는 끝내주죠. 디스플레이 같은 부분이라든지 인포테인먼트의 메인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부분 진짜 너무 잘 만들어 놔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이 부분은 제가 내일 장거리 챌린지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많이 리뷰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카돈의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네요. 디자인이라든지 전체적인 구성력 자체가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이거는 칭찬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어떤 분들께서는 뒷모습 디자인이 조금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가운데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는 이런 디자인 마무리도 되게 좋고, 위쪽에도 약간 사다리꼴 모양으로 기아 로고 바뀐 게 진짜 신의 한 수인 것 같고, 위쪽에 에어로 다이나믹스를 위해서 딱 이렇게 테일램프 사이에다가 공기구멍 뚫어놓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라인, 이 위쪽에 제가 좋아하는 현장의 디테일 같은 부분들, 그리고 BMW가 원조긴 한 저 안테나라는 부분들도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크기가 크지 않은 차량을 원하시는데 만약에 전기차를 원하신다 라고 하시면은 사실 니로 EV만한 차량이 없어요. 진짜 가성비 끝판왕의 모든 편의장비 다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 V2L부터 시작해가지고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서먼 기능부터 시작해가지고 파워적인 부분 충분하고요. 200마력 넘어가는 차량이고, ADAS까지 다 들어가 있고 HUD까지 들어가 있고, 진짜 이 차량은 깔 게 없어. 딱 유일하게 하나, EV6와 아무래도 같은 차량 내에서 좀 이렇게 같이 싸울 수밖에 없는 카니발리제이션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좀 저는 작고 워낙에 이 차량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 차량 진짜 구입하시면 너무 좋을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선뜻 이 차량을 구입하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게, 여기에다가 1000만 원만 더 보태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크고 이거보다 훨씬 더 마력도 세고 이 GMP
LFP 전용 플랫폼에 훨씬 빠른 충전 속도를 갖고 있는 EV6나 아이오닉 5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또 현실적인 상황에 봉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니로 EV를 구입하셔라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또 말씀드리기는 약간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EV6는 이거 나름대로의 영역에서 굉장히 잘 팔리는 웰메이드 모델이 될 것 같고요. 또 EV6나 아이오닉 5에 비해서 가격이 그래도 어쨌든 1000만원 정도 싸니까 급에서 1000만원의 차이는 꽤 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일 이 차량으로 장거리 챌린지를 하면서 정확하게 니로 EV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전기차 영상 그리고 니로 EV의 장거리 챌린지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요?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니로 EV의 장거리 챌린지 영상을 빠르게 보시고 싶으시다면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